제3부 세계가 감탄한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악. 종묘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오래된 건물이 남아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종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의식입니다. 조선 왕조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음악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으며 춤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는 이를 단순한 전통 행사가 아니라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종묘 제례란 무엇인가? 종묘 제례는 조선 왕실이 선왕과 왕비에게 올리던 국가 최고 수준의 제사입니다. 왕은 가장 엄숙한 예복을 갖추고 종묘를 찾았습니다. 제사는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선왕들에게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왕조의 정통성을 확인하며 백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다짐했습니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종묘 제례는 국가 운영의 철학을 실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전통 방식에 따라 종묘 대제가 동행되며 조선 왕실 제례 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악이 있는 제사. 제사가 시작되면 조용한 종묘 안에 웅장하면서도 차분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이 음악이 바로 종묘 제례악입니다. 종묘 제례악은 조선 세종 때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세종은 중국의 예악을 참고하면서도 조선만의 독창적인 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세조 때 현재와 비슷한 형태로 정착하였으며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습니다. 종묘 제례악은 단순한 배경음악이 아닙니다. 제사의 모든 절차와 하나가 되어 의식의 흐름을 이끌고 왕과 제관들의 움직임까지 조화롭게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태평과 정대역. 종묘 제례악은 크게 두 가지 음악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보태평입니다. 이 음악은 나라의 평안과 왕의 덕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안정된 선율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정대업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지켜낸 왕들의 공적을 기리는 음악입니다. 보태평보다 힘차고 장중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두 음악은 조선 왕조가 추구했던 문치와 무공, 즉 덕과 업적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8일무 8줄의 춤. 종묘 제례에서 음악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음악과 함께 추는 8일무도 핵심 요소입니다. 8일은 8줄이라는 뜻입니다. 가로 8명, 세로 8명, 모두 64명의 무용수가 질서정연하게 춤을 춥니다. 춤사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절제된 동작으로 엄숙하게 이어집니다. 유교에서는 절제와 질서를 최고의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문무와 무무가 각각 다른 의미를 담아 제례의 순서에 따라 추어지며 왕조의 문치와 국방을 함께 상징합니다. 악기에도 의미가 있다. 종묘 제례악에는 수십 종의 전통 악기가 사용됩니다. 편종과 편경, 축과 엇, 대금과 피리, 해금과 장구, 그리고 다양한 타악기가 함께 연주됩니다. 특히 축은 제례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악기이고 어는 음악의 끝을 알리는 악기입니다. 이처럼 악기 하나하나에도 분명한 역할과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를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유네스코가 주목한 이유. 종묘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종묘의 건축과 공간 구성이 동아시아 유교 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악은 2001년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되었고 이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포함되었습니다. 세계는 종묘를 단순히 오래된 건축물이 아니라 건축과 음악, 춤과 의례, 철학과 전통이 모두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600년 가까이 이어진 전통. 조선은 1392년에 건국되었습니다. 왕조는 끝났지만 종묘의 제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주이시 대동종야관과 관련 기관, 그리고 여러 전통 예술 단체가 함께 종묘 대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의미의 의식이 이어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러한 지속성이야말로 종묘의 가장 큰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 많은 문화유산은 건물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종묘는 다릅니다. 건물이 있고 제사가 있으며 음악이 있고 춤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며 전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묘는 보는 문화유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 불립니다. 다음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종묘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묘를 방문한다면 어디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왜 외국인들도 종묘를 가장 한국적인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로 꼽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종묘를 통해 조선 왕실의 어떤 정신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음 제4부에서는 종묘의 건축미와 관람 포인트,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묘가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4부. 종묘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 조선의 왕들은 살아있을 때는 궁궐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난 뒤에는 모두 종묘로 돌아왔습니다. 종묘는 왕이 잠든 곳이 아니라 왕조의 정신이 이어지는 곳이었습니다.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과 화재, 일제강점기와 산업화를 거치면서도 종묘는 오늘날까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종묘의 건축이 특별한 이유. 종묘를 처음 보면 화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래 바라볼수록 그 아름다움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붉은 기둥은 일정한 간격으로 끝없이 이어지고 회색 기와지붕은 낮은 곡선을 그리며 하늘과 맞닿아 있습니다. 넓은 월대와 돌길은 사람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정전으로 이끕니다. 화려한 장식을 덜어낸 대신 비례와 균형, 여백과 절제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이 종묘 건축의 핵심입니다. 서양 건축이 높이와 장식을 강조했다면 종묘는 낮고 길게 이어지는 공간을 통해 경건함과 안정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절제된 아름다움은 한국 전통 건축을 대표하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종묘를 걸을 때 꼭 살펴볼 것들. 종묘를 방문한다면 단순히 건물만 둘러보지 말고 공간 전체를 천천히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외대문을 지나며 속세에서 재래 공간으로 들어가는 상징적 의미를 느껴보십시오. 이어서 향대청에서는 재래를 준비하던 관리들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정전 앞에 서면 길게 이어진 신실 하나하나가 조선 왕조 500년의 시간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닥을 자세히 보면 세 갈래 길이 나타납니다. 가운데는 신이 다니는 실로, 동쪽은 왕이 걷는 어룻, 서쪽은 재관들이 이용하는 세로입니다. 길 하나에도 엄격한 예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은 종묘만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외국인들이 종묘에 감탄하는 이유.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은 경복궁의 화려함도 좋아하지만 종묘에서는 또 다른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이 크고 화려해서가 아니라 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의식을 이어온 전통의 깊은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계에는 오래된 궁전과 성당은 많지만 건축과 의례, 음악과 춤이 함께 원형에 가깝게 이어지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종묘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세계가 함께 보존해야 할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종묘와 사직, 나라의 근본. 조선에는 좌묘사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종묘, 서쪽에는 사직단을 두었습니다. 종묘는 조상을 공경하는 공간, 사직은 백성의 삶을 책임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두 장소는 왕권을 과시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는 철학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조상을 잊지 않고 백성의 삶을 돌보는 것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생각은 오늘날에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종묘가 남긴 가장 큰 유산. 종묘의 가장 큰 가치는 건물이 오래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기억의 전통에 있습니다. 왕이 세상을 떠나도 이름을 기억하고 업적을 기록하며 후손들이 예를 다해 기리는 문화. 그 정신은 조선 사회를 하나로 묶는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왕에게 제사를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고 역사를 존중하며 전통을 이어가려는 마음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종묘는 그런 문화의 뿌리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조선 왕실을 이해하는 출발점. 많은 사람들은 조선을 궁궐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선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종묘를 알아야 합니다. 궁궐은 왕이 살아서 정치를 펼친 공간이라면 종묘는 왕조의 정신과 정통성을 이어간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의 정치와 문화, 예법과 철학은 모두 종묘라는 공간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묘는 단순한 사당이 아니라 조선 왕조 전체를 상징하는 정신적 중심이었습니다. 맺은 말. 오늘 우리는 종묘를 함께 걸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신주가 모셔진 정전과 영령전, 엄숙한 종묘 제례, 장중한 종묘 제례학,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예와 전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종묘는 화려한 궁궐이 아닙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의 가장 깊은 정신을 품은 공간입니다. 역사는 전쟁과 권력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상을 기억하고 전통을 이어가며 다음 세대에게 가치를 전하려는 마음이 역사를 완성합니다. 종묘는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편 예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 이야기 제2편 사직단 나라의 땅과 백성에게 제사를 올리다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왕은 왜 해마다 직접 사직단을 찾아 제사를 올렸을까요? 종묘가 왕실의 조상을 위한 공간이었다면 사직단은 나라의 근본인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국가 최고 의례의 장소였습니다. 자묘우사라는 도성의 원칙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으며 왕은 왜 종묘와 사직을 나라의 두 기둥으로 여겼을까요? 사직단의 역사와 구조, 일제강점기의 훼손과 복원 과정,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직단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왕조의 정신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핵심 공간, 사직단에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